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40을 넘긴 여자입니다. 한동안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다시 푹푹 찌고 있네요. 이런 날이면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에 고소한 지짐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전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살면서 처음 콩국수를 먹어봤어요. 보통 콩국수는 어른이 되어서야 그 참맛을 알게 되는 음식 중 하나인데 전 그 나이 때부터 엄마가 해주시는 콩국수를 참 좋아라 했어요. 직접 콩을 갈아서 만들어주셨는데 그 고소함에 빠져서 해마다 여름이면 참 맛있게 먹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름이면 어떤 음식이 가장 생각나시나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친구들이나 가족한테 맛있는 걸 해먹이는 걸 참 좋아했어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어린 동생의 끼니를 책임지는 건 저의 역할이기도 했고, 친구들을 집에 불러다가 떡볶이나 부침개 같은 걸 만들어서 재미있어 하기도 했거든요.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요리와 친해지게 되었죠. 서서히 요리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10대 시절을 보내고 저는 요리 전공으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어요. 양식 공부에 대한 꿈이 있어서 양식을 전공으로 했던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5성급 파인다이닝에서 직원으로서 오랜 시간 근무를 했어요. 한때는 셰프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기도 했죠. 당시엔 여자 셰프가 많진 않았던 터라 선배들의 텃세도 많이 겪었지만 그만큼 꿈에 대한 의지도 강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연차가 쌓여갈수록 정확한 교육과 엄격한 프로세스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이닝 음식이 조금 지겹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어떤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던 저는 제가 요리 중에서 뭘 가장 잘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었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수많은 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면서 가장 잘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심사숙고 끝에 다니던 업장을 그만두고 조리학원에서 꿈나무들을 양성하는 일로 방향을 틀게 되었답니다. 이전보다 급여는 적어졌지만 저의 가르침에 맞게 따라와주는 수강생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수강생들의 연령대는 정말 다양했는데 고등학생부터 60대 분들까지 요리에 대한 마음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처음 요리를 배우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서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들이 다들 너무 사랑스러웠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맛볼 수 없었을 쾌감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학생들을 만나는 일은 정말 즐거웠어요. 그러다 제가 근무하던 학원에서 강의를 듣던 어머님 수강생 중 한 명이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도 저와 동갑이고 직업도 좋은데 사람이 막 잘생기고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수더분한 게 사람 참 좋다고 하시더군요. 결혼은 그런 남자랑 해야 한다고 덧붙이시면서요. 남자 만날 생각이 딱히 없었던지라 만나도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업 초반부터 저를 워낙 예쁘게 봐주셨던 분인지라 그분을 믿고 한번 만나보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전 사실 일에 치여서 사느라 연애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되었었거든요.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남자를 만나보게 되었는데 수강생분의 말씀처럼 정말 꾸밈 없는 수더분한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 참 속이 깊고 저와 생각이 비슷한 게 잘 맞는 구석이 많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대화가 잘 통하고 사람이 괜찮으니 그 외모도 잘생겨 보이더군요.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결국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다 보니 심지어 제가 남자친구를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서로 나이가 있으니 본격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만나뵌 적이 있었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와는 다르게 그의 부모님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동갑이고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음식 솜씨는 어떤지 궁금하다는 너스레를 떨기도 하시고 좋게 봐주시더군요. 누군가와 결혼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부모님을 봐야 한다고 하던데 남자친구의 편안한 분위기는 부모님한테서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만나뵌 이후로 더더욱 결혼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안정적인 직업에 씀씀이가 해프지 않고 무던한 성격까지 남편감으로는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연애 때랑은 다른 재미가 있었어요. 저희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편이었어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함께 장을 보고 집에 와서 맛있는 저녁을 해먹는 날이 많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음식을 해주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게 신혼의 재미이구나 싶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일도 더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강사였는데 최근에 문화센터에서도 강의 요청을 받게 되었거든요. 결혼하고 오히려 일이 잘 풀린 케이스였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던 때였어요. 아니, 똑같은 된장찌개인데 여보가 해주면 어쩜 이렇게 맛이 다를까 모르겠어. 밥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최고야. 아유, 앞으로 계속 내가 해준 밥 먹고 싶으니까 괜히 그런다. 그래도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은 좋네. 아 참, 이번 주 주말에 어머님 댁에서 점심 먹는 거 있지 않았지? 당신 또 깜빡할까 봐 내가 먼저 말해주는 거야. 저희는 시댁이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족끼리 모여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곤 했어요. 이번이 두 번째 식사 자리였죠.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그 자리가 막 편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서로 잘 모르는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는 게 편할 리는 없기도 했고요. 아무리 저한테 잘해주신다고 해도 시댁은 어쩔 수 없이 시댁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시댁에 모이기로 하기 전날 저녁에 어머님께서 급히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시간에는 전화를 잘 안 하시는데 무슨 일이지 싶더라고요. 다소 놀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이 시간엔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저희 내일인 거 잊지 않고 있었어요. 아가, 다름이 아니라 내일 12시까지 오기로 했잖니? 아들은 12시까지 오라고 하고 너만 8시까지 올 수 있겠니? 지난번에 해보니까 나 혼자 음식 준비하는데 조금 벅차더라고. 아, 그러세요, 어머님? 그럼 제가 조금 일찍 가서 같이 준비할게요. 늦지 않게 갈 테니까 안심하셔요. 알고 보니 내일 같이 음식 준비를 하자며 조금 일찍 올 수 있겠냐는 연락이었어요. 간말에 주말이나 늦잠을 좀 자다가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일찍 와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거절할 수 없는 마음에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음날 자고 있는 남편을 두고 저 혼자 시댁으로 일찍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남편은 늦게까지 쿨쿨 자고 있는데 저는 왠지 억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 도착을 하니 어머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아직 주무시고 계셨나 봐요. 저 뭐부터 할까요? 아유, 그래. 시간 맞춰서 잘 왔네. 새벽같이 일어났는데 너 기다리다가 깜빡하고 다시 잠들었지 뭐야. 그 대파랑 양파 손질하던 거 마무리 좀 하고 그거 칼질 좀 먼저 해놓을래? 아 참, 오늘 소갈비찜이랑 잡채랑 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나물무침 3가지 이렇게 하려고 한다. 나는 금방 씻고 나오마. 어머님은 저희가 온다고 해서 그런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정말 명절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의 말씀대로 재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한평생 칼질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 보통 사람들보다 손이 빠른 편이었어요. 가정집에서는 상관없지만 업장에서는 속도 또한 실력이기 때문이죠. 어머님이 씻고 나오시는 동안 저는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주방에 오시고는 저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가,
정말 손이 너무 빠르구나. 역시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는 모양이구나. 아, 정말 대단해. 나는 너처럼 빠르게 못해서 지난번에 음식 준비하는데 한 3일은 걸리는 줄 알았지 뭐야. 어머니도 참, 아무래도 저는 평생을 이것만 했으니까 그럴 거예요. 어머님은 조금 쉬고 계세요. 그럼 그럴까? 혹시 나 필요하면 부르렴? 저는 인사치레로 앉아서 쉬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어머님은 단숨에 홀라당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당연히 둘이서 준비하면 그래도 후딱 해치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들어가 버리신 어머님께 도와달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상해내기로 한 음식을 시간 안에 다 하려면 시간이 촉박했기에 정말 손에 모터를 달고 칼질을 하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 사이 어머님은 배가 고프시다면서 사과를 하나 드시겠다며 껍질을 깎고 계셨어요. 답답해 환장할 노릇이었죠. 저는 이렇게 혼자 분주한데 그런 제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때 어머님이 아이고 하는 소리와 함께 들고 있던 사과를 바닥에 떨어뜨리신 거예요. 저는 놀라서 하던 걸 멈추고 어머님께 가보았더니 그만 손이 베어버리신 겁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걸로 지혈 좀 하세요. 아이고 내가 이래. 하도 칼질을 잘못하고 그래서 시어머님께 많이 혼났었거든. 이걸로 감싸고 저쪽 가서 좀 앉아 계세요. 제가 사과 깎아서 어머님께 가져다 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해줄래? 아이 고맙다 아가. 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 와중에 본인이 드실 사과 껍질 하나를 제대로 못 깎아서 손을 베이시고 결국 어머님 드실 사과 깎는 일까지 제가 해드렸어요. 시간은 촉박해져 오고 있고 마음은 다급하고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형님이 오신 거예요. 형님은 남편보다 5살 많았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나가서 살고 있었어요. 저와 그렇게 마주할 일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한번 만날 때마다 딱히 다정하진 않으셨어요. 올케도 벌써 와 있었네. 엄마는 손이 왜 이래? 음식 준비하다가 다친 거야? 못 살아 진짜. 아유 아니야. 난 사과 하나 깎아 먹는다고 설치다가 이렇게 됐어. 세상에 그거 하다 이렇게 됐다고? 올케한테 좀 해달라고 하지 그랬어. 내가 다치는 바람에 얘가 해줬지. 그나저나 음식 냄새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올케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아서. 우리 며느리 음식을 얼마나 뚝딱뚝딱 잘하는지. 너 거기 있으면 걸리적거리긴 하지. 일로 와서 사과나 먹고 앉아있어. 아가, 너도 그게 편하지? 네, 어머님. 저 혼자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의 다 했어요. 거봐라. 내가 뭘 했니? 참, 아가. 나물은 너무 짜게 무치면 안 된다. 네 시애비가 혈압 때문에 짠 거는 최대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부탁 좀 하마. 우리 엄마 며느리 보더니 아주 며느리 덕을 톡톡히 보는구만. 아주 좋으시겠어. 안 그래도 혼자 정신없어 죽겠는데 혼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사항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누구 하나 거두는 신용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수저를 테이블에 세팅하는 일부터 물에 컵 따르고 음식 나르고 모두 제 역할이었어요.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한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한테 왜 전화를 안 받았냐고 하는 거예요. 어제 어머님이 제게 전화하신 시간에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어서 오늘 저 먼저 일찍 간다는 말을 하질 못했었거든요. 여보, 여기 있었네. 전화는 왜 안 받았어? 아침에 당신 없어서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나 오늘 어머님이 상 차리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일찍 나왔어. 어제 밤 늦게 전화 주셔서 말을 못했어. 저는 전화가 왔는 줄도 몰랐어요. 너무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다 보니 핸드폰을 볼 새가 없었거든요. 아침 대바람부터 땀을 너무 흘리면서 요리했더니 진이 쏙 빠지더군요.
우리 아들 왔어? 며느리가 자기가 다 한다고 해서 엄마는 그냥 주방에서 쫓겨났지 뭐야. 예, 너는 요리사 마누라 만나서 아주 호강을 하는구나. 근데 옳게 둘이 아무리 동갑이라지만 어른들 보는데 남편한테 존대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 집은 안 그런 집이긴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른들 앞에서 남편한테 반말 찍찍한다고 다들 흉봐. 옳게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아, 네,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누나는 뭘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래? 아, 자자. 다들 식사들이나 합시다. 아침부터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형님은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는 저에게 남편한테 반말하면 안 된다고 혼이나 내더라고요.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저 혼자 발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전날아서 준비를 좀 해놓는 게 나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버님은 반찬이 좀 짜다면서 제일 먼저 밥숟가락을 놓으시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짠 거는 입에 잘 안 대시는데 잘 몰랐구나. 나 아무리 아빠 입에는 좀 간간하긴 했겠다, 옳게. 아가, 내가 아까 짜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가 못 들은 모양이구나. 다음엔 안 짜게 하면 돼. 괜찮아. 저 양반이 저래. 해준 사람 성의는 생각 못하고. 저는 분명 짜게 하지 말라는 말을 제대로 들었고 그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간만 맞춰서 만들었거든요. 이 정도의 간에도 짜다고 하실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아침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만들었는데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숟가락을 탁 놓고 들어가시는 아버님 때문에 여간 속상한 게 아니었답니다. 남편은 식탁 아래로 제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괜찮다고 입모양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형님과 어머님은 곧장 소파로 가서 배를 두드리며 커피를 찾더군요. 너무 당연스럽게도 뒷정리까지 제 몫이 되었어요. 제가 말없이 그릇 정리를 시작하니 남편이 제게 쓱 다가와서 같이 하자면서 거들더라고요. 그러자 또 형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일로 와.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빠 보시면 주방 들어가서 설친다고 노발대발 난리 나시는 거 몰라? 개념 있는 남편 노릇은 집에 가서나 해. 아, 그럼 누나도 와서 좀 거들기라도 하던가. 이 사람 혼자 이걸 다 해야 하는데? 그래요, 여보. 당신은 가서 앉아 있어요. 저 혼자 정리해도 금방 해요. 어머님이랑 형님 커피 찾으시니까 당신이 나가서 커피 한 잔씩 사다 줄래요? 알겠어, 여보. 오늘 이렇게 일찍 와서 혼자 고생했는 줄 몰랐어. 깨워서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이따 집에 가서 내가 시원하게 마사지 해줄게. 좀만 힘내.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던가요? 가만히나 있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 같은데 옆에서 거드는 모양새가 참 얄밉더라고요. 말이라도 예쁘게 하는 남편이라 그나마 힘이 났습니다. 이 집에 시집을 오고 나서 아직 명절을 함께 겪어본 적은 없었지만 왠지 안 봐도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럴 때는 요리를 잘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혼자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모조리 하고서야 시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서 어머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아가, 나다. 오늘 오전에 일 끝나는 날이지? 네, 어머님. 오늘은 오후 수업이 없는 날이라 일찍 마쳐요. 무슨 일이세요? 옆집 사람이 자기 시댁에서 유정란이랑 대파를 잔뜩 받아왔다고 우리한테 나눠주시더라고. 엄청 싱싱한 걸 주셨어. 너네도 좀 가져가서 먹으라고. 아, 정말요? 안 그래도 계란 사야 했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감사해요, 어머님. 마치고 그럼 잠시 들릴게요. 그래. 그럼 늦지 않게 와야 한다. 집에 농작물이 선물로 들어와서 가져가라는 말씀이었어요. 마침 필요하던 차였는데 잘 됐다 싶었죠. 일을 마치고 불이 나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근데 그곳에는 어머님과 친구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받을 것만 받고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친구분들도 와 계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나 요리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잔 이 집 며느님이시구만. 우리 며느리가 요리 선생님이야, 선생님. 얼마나 잘한다고. 과찬이세요.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저 이거 가져가면 될까요? 그래, 그거 맞아. 근데 아가, 너 시간 좀 있지? 네? 네. 왜 그러세요? 아니, 저 아줌마들이 그냥 네가 해준 거 먹어보고 싶다고 난리라서. 우리 아직 점심 식사 전인데 너가 맛있는 것 좀 한번 해줄 수 있어? 냉장고에 보면 재료 같은 건 있어. 네? 지금 갑자기요? 왜? 혹시 어렵니? 어려우면 말고. 아니에요, 어머님.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그저 주신다는 걸 가져오고 금방 집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어머님한테 완전히 붙잡혀버렸어요. 친구분들한테 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치만 이렇게 갑자기 요리를 준비해야 하니 정신이 없었죠. 우리 때문에 괜히 고생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고생은 무슨 고생이야. 우리 며느리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앤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가? 그럼 우리 마음 편하게 기대하고 있어도 되는 거지? 제 평생 어떤 음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있는 재료들로 급하게 음식을 차려 내어드렸고 그래도 다들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었죠. 어머님은 저를 자랑하고 싶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사람들을 모아다가 저에게 상을 차리게 하셨어요.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음식이 시원치 않다 싶으면 다들 얼굴에서 실망감과 거북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더군다나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손님상을 차려내야 하니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노발대발 난리가 났더군요. 당신은 그걸 왜 지금에서야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지. 엄마도 정말 정도를 몰라, 정도를. 그럼 여태 너 혼자 그 많은 음식을 다 준비하고 정리하고 한 거였어? 맞아. 어머님이 전날 나한테 말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잠깐 집에 들르라고 말씀하시고는 식사를 안 하셨다면서 차리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 상황에 닥치면 거절을 할 수도 없어. 친구분들이 쳐다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고무장갑 낀 김에 여기 청소도 좀 하고 가라. 저 쓰레기도 좀 정리해라 하시는 통에 허리 한 번을 못 펴고 상 차려다 내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다 했어. 말도 마.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어. 내가 당장 하지 말라고 말할게. 못 살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자 화만 돋구는 일일 뿐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더니 제 말을 듣고 전화를 하거나 제 이야기를 옮기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제게 또 한 번 엄마가 집으로 부르면 자기한테 곧장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한 일주일 정도 잠잠하더니 어머님의 호출이 또 걸린 겁니다. 그날은 어머님이 자주 만나는 친구분들과 형님까지 함께 있더라고요. 또 불이 나게 음식을 만들었죠. 솔직히 너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분가해서 사는 건지 합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만든 음식을 드렸는데 친구분이 어머님께 작게 속삭이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음식이 좀 짜긴 하네. 애가 간이 좀 세긴 해. 몇 번 추적을 했는데도 잘 안 고쳐 먹어. 아유, 고집이 있거든. 걔가 좀 그러더라고요. 안 그렇게 생겼는데 황소고집이라니까요, 아줌마. 자기들끼리만 들리게 속닥거리는데 순간 열이 확 받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켜켜이 쌓아왔던 서러움과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일순간 걷잡을 수 없이 폭발을 했어요. 다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매번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음식 차려내는 게 저라고 쉽겠냐고요. 음식 준비하랴 정리하랴
받으시면 과일 깎아다 내어드리고 물 묻힌 김에 거기 청소도 좀 하라고 하시면 청소까지 싹 다 해놓고도 좋은 소리는 한 번에 못 들어요. 매번 간이 안 맞네 어쩌네, 저기 때가 덜 졌네 어쩌네. 저번에는 잡힌 일도 취소하고 와서 요리했는데 그땐 뭘 하셨어요? 저한테 왜 늦었냐고, 손님들 기다리시는데 이러면 어떡하냐고 하셨죠? 저한테 그때 손님이 계신지 어쩐지 말씀도 안 해주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음식 갖다 바친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제 전화를 받고 일을 하다 말고 조퇴하고 온 남편이 시댁으로 온 거예요. 서러움에 복받쳐 쏟아내고 있는 동안 남편이 들어왔더라고요. 모든 광경을 지켜본 거죠. 어머님의 친구분들은 눈치를 살피시더니 그냥 쏙 자리에서 빠져버리셨고, 남은 형님과 어머님은 놀란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나왔고 집으로 갔답니다. 잘했어, 당신. 엄마는 진짜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왜 이렇게 한달인 거야?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거든. 당신도 결혼 전에 봐서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한장하겠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당신 대신 내가 소리쳤을 거야. 고생 많았어. 그나저나 나 앞으로 어떡하지? 어머니 화 많이 나셨을 텐데. 엄마도 알 건 알아야지. 됐어, 신경 쓰지 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며느리를 그렇게 들들 볶는 게 어딨어. 시댁에 그렇게 소리를 치고 나오니 속은 시원하다만 찝찝한 구석이 있더군요. 형님도 저한테 득달같이 뭐라고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조용하더라고요. 모두들 저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긴 며느리 무서운 걸 시어머니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 어머님은 더 이상 갑작스럽게 저를 불러서 요리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으셨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식사 자리에 가도 저를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죠. 오히려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괜히 비꼬면서 우리 집은 며느리가 실세니까 옳게 나 이거 해도 돼? 허락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중간에서 말리는 식이었죠. 그리고 몇 개월 후 기쁜 소식이 생겼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과 저 둘 다 아이를 원하고 있었기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답니다. 여보, 정말 너무 장하다. 나 정말 너무 행복해. 그렇게 좋아? 얼굴도 안 보이고 완전 콩알 같은데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는 거야. 병원에서 아직 초기라서 너무 무리하면 안 된대. 여보, 안정기 접어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기만 해. 무조건 안정이 1번인 거 알지? 지금 옆에 있었으면 당장 안아주는 건데 너무 아쉽다. 남편은 제 임신 소식에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남편이 지금 제주도에 한 달간 출장차 나가 있던 터라 빨리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통화로만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시댁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임신 소식을 듣더니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임신 기념으로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에 여행이나 한번 갈까? 이제 명절 시즌인데 명절에 너도 음식하지 말고 여행이나 다녀오자. 간 김에 네 남편 얼굴도 보고 오면 좋잖아. 저야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비용도 다 내준다고 하시고 거기다 명절에 음식도 안 하고 태교 여행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운이겠어요. 내려간 김에 남편 얼굴도 볼 수 있으니 이거 완전 일석삼조였죠. 그렇게 출발 일자가 도래했어요. 저희는 시댁에서 모이기로 했고 아침 일찍 부지런히 떨었어요. 근데 눈앞에 이게 뭐지? 싶은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시댁 문 앞에 명절장을 본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를 않아서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보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이거 어째? 오해가 있었나 보네. 내가 여행을 너한테 가자고 했니? 우리 가족끼리 가자고 한 거지. 작게 소곤거리는 말도 그렇게 잘 알아듣더니 왜 이 말은 똑바로 했는데도 등신같이 알아먹는 거니? 아이고 답답해서 원.
내가 뭐 한다고 정시 비행기까지 대주겠어.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좀 해봐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이씨들끼리 가자고 한 거지. 내가 너한테 가자고 한 적은 없는데? 그리고 며느리는 집에서 제사 준비해야지. 이 대목에 가긴 어딜 가려고 해? 너도 참 이상한 애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뒤에 이어지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우리 다녀오는 동안 명절 음식 제대로 준비해서 명절은 네가 좀 챙겨야겠다. 혹시라도 나 없다고 어디서 사다가 눈속임할 생각하지 말고 음식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 사진이랑 동영상 찍어서 2시간마다 내 핸드폰으로 청송해라. 내 눈으로 봐야 나도 마음이 편하니까. 알겠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인간이 아니다 싶었어요. 그동안 저한테 꿍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뭐? 2시간마다 사진이랑 동영상을 보내라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당장 해결을 하겠다는데 일하면서 해결을 어떻게 하겠나 싶었어요. 시모라는 인간은 애시당초 저를 엿먹일 생각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때가 날이 아직 좀 추울 때였는데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오히려 더워지더라고요. 어떻게 엿을 대갚아줄까 생각을 하다가 집에 창문이란 창문은 싹 다 열어서 집을 그냥 얼려버릴 생각이었어요. 장봐온 것들이 다 얼어버리게요. 거기에도 성이 안 차서 냉장고 문까지 활짝 다 열어놓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화가 주체가 되지 않아서 그 길로 제일 빠른 비행기표를 구해서 제주도로 날아갔어요. 남편에게 시모 일행들이 묵고 있는 호텔을 알아냈고 불이 나게 찾아갔답니다. 방으로 올라가서 깽판을 치려고 하는데 호텔 카페에서 시모랑 신우가 도란거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은근슬쩍 그 뒤편에 앉아서 그 인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엿들었어요. 종년 주제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 머리로 대학은 어떻게 갔는지 몰라. 그나마 종년 노릇도 제대로 못해서 속이 터진다 터져. 혹 하나 떼고 오니까 얼마나 편해.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내 말이 엄마. 그때 엄마한테 개망신 준 거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벌떡벌떡 깬다니까. 그년 아마 지금쯤 손이 부르터라 일하고 있을 거야. 꼬습다 꼬수어. 우리가 지한테 벌벌 떤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재수없는 얘기는 그만하자. 그 룸서비스인가 뭔가 우리도 그거 한번 시켜서 먹어볼래? 엄마 그거 한번 시켜 먹어본 게 소원이었어. 안 될 거 뭐 있어. 올라가서 얼른 시켜 먹어보자. 저는 그 대화를 듣고는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면서 손이 바들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방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곧장 따라갔어요. 방으로 올라가는 그때 저는 이혼할 각오를 하고 올라간 거였어요. 양손에 그 인간들 줄 선물을 가득 들고는 초인종을 누르니 룸서비스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더군요. 아니, 네가 여기 왜 온 거야? 저한테 선물을 한가득 주셨길래 저도 답례 좀 하려고 왔어요. 눈이 땡그레져서 시모와 신우가 저를 쳐다보는데 방으로 들어가서 들고 있던 새우젓갈과 오징어 젓갈을 시모와 신우에게 확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그 방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젓갈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신우와 시모의 가방과 옷가지들에 범벅을 하면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만하지 못해? 냄새! 이게 다 뭐야? 너 미쳤어? 그만두지 못해? 어때? 냄새에 정신이 퍼뜩 들지?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네 자식 애 뺀 사람한테 이게 할 짓이야?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 봐라.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냐고. 이것들아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알겠어? 그 인간들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관이었어요. 그 난리를 치고 급히 잡은 숙소를 돌아가서 제 꼴을 보니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샤워기를 틀어놓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우는데 갑자기 배가 꼬일 듯이 아프더니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급히 옷을 입고 응급실에 갔어요. 병원에선 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믿겨지지도 않았고요. 이 집에 들어와서 내가 결국 화를 면하지 못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대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남편은 쏜살같이 제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왔고 유산 소식에 절규를 하면서 벽을 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와 누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이 인간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으로 가서 아주 뒤집어 엎었어요. 엄마랑 누나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어쩜 이렇게 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데. 결국 우리 애까지 떠났으니 이건 그냥 살인이잖아. 두 사람이 우리 애 돌려낼 거야? 돌려낼 거냐고. 아니, 그게 우리 때문에 애가 떨어졌다는 포장이 있긴 한 거야? 우리도 피해자야. 지금 집에 벽이 다 얼어붙어서 너 이거 안 보여? 그리고 저기 저 쓰레기들 안 보이냐고. 우리 호텔에다가도 피해 보상 엄청 많이 했어. 그년이 우리 엿먹일 생각으로 집을 이 모양으로 만든 거야. 머리카락에 젓갈 냄새가 빠지지를 않아. 아, 그리고 진짜 유산이 된 건지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진짜 유산인 거면 산부인과 가서 진단서 끊어와.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인 거냐 아니면 그년 남편인 거냐? 시모는 뚫린 입이라고 닥치는 대로 헛소리를 뱉어내더라고요. 옆에서 신우가 거드는 게 더 가관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애가 네 애인지도 모르겠어. 우리한테 한 짓을 보면 뭔 짓을 못하려인가 싶다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시댁이랑은 연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하나만 본다면 이 결혼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이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시모가 저에게 와서 비는 겁니다. 예, 아가, 너한테 유산까지 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어.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래도 이혼은 좀 아니지 않니? 너랑 네 남편은 사이 좋잖니. 그러니까 남편 생각을 해서라도 이혼 생각은 좀 거둬다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까지 저한테 못되게 구신 거예요? 그게 말이다. 너는 모르겠지만 난 젊었을 때 우리 시어머님한테 시집살이를 아주 호되게 했었어. 네 시아버지가 나를 챙겨줄 위인도 아니고 나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살았었어. 나는 며느리한테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며느리가 생기고 보니까 나만 억울하게 당한 것 같다는 못된 심보가 생기더라고. 내가 그랬듯이 너도 이혼은 절대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서 그랬어. 너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으마. 이렇게 빌게. 어머님, 근데요. 저는 형님한테도 반드시 사과받아야겠어요. 저 두 분이 카페에서 대화하시는 것도 다 들었거든요. 그것부터 제 아이가 남편 아이일지도 모르겠다고 한 것까지 모조리 전부 다 사과하세요. 엄마랑 누나 둘 다 이 사람 마음 풀릴 때까지 사과하고 빌 수 있는 만큼 빌어요. 이 사람 이혼에 대한 마음 돌리지 않으면 저 정말 사라져버릴 거니까요. 그러자 얼마 있다가 신우까지 저희 집으로 와서는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올케,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랑 둘이 한 얘기였는데 그걸 들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나도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가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하는 걸 너무 지켜봐왔어서 괜히 올케가 부럽기도 하고 얄미운 마음이 들더라고. 그리고 떠나간 올케 애기한테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한 거 사과할게.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올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그러지. 좀 지나면 금방 잊혀질 거야. 이혼 생각은 다시 하지 않는 거다. 알겠지? 내가 이렇게 빌게. 있잖아요, 형님.
나중에 형님도 결혼해서 똑같은 시어머니 만나고 똑같은 신우 만나보세요. 제발 그러기를 제가 빌고 또 빌 거예요. 그래야 제 심정을 아시겠죠.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두 사람 모두 저한테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겁니다. 그 꼬라지를 보는데도 화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용서가 되질 않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100번을 생각해도 안 되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남편도 더 이상 저를 타이를 수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무와 신우에게 이혼시키고 호래비 만드니까 속이 편하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울더군요. 그의 모습은 안타까웠지만 그 때문에 다시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었죠. 전 남편은 저와 갈라선 이후로 시댁과는 아예 인연을 끊었다고 해요. 제주도로 내려가서 혼자 산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저 같아도 그 꼴을 보고 가족이라고 다시 품으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혼한 지 한참 지나고 나서 정말 우연찮게 이전 신우의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 학원 수강생분의 친구분이랑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SNS를 보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은근슬쩍 그 집안은 어떤지 물었는데 시어머니 등살이 보통이 아닌데 와이프가 나이가 많고 생긴 게 별로라고 구박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울고불고 엄청 마음고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신우한테 제발 당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라고 악담을 퍼부으며 빌 거라고 했긴 했지만 말만 그렇게 했지 빈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그 인간들 생각도 하기 싫어 머릿속에서 지우기 바빴거든요. 근데 결국 이렇게 부메랑을 맞았구나 했어요. 속으로 꼬숩고 시원하다 생각했고요. 저는 이혼 후 일에 미친 듯이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그 결과로 요리학원에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고 조만간 제 이름의 학원을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의 결혼 생활로 너무 많은 걸 겪었기에 이제 더는 남자를 만나지 않고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서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축복이더군요. 지금은 이렇게나 마음이 평안해져서 이 이야기도 담담하게 풀어낼 수 있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무더운 이 여름에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